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 속에 2200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강하게 또 펼쳐지는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은 애널리스트와 함께 시장에 숨겨진 진주, 즉 스몰캡 유망주들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증권 스몰캡 윤창배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들어서 이제 제가 쓰신 리포트를 쭉 보니까 수소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최근 정부 정책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수소 관련주들은 어떤 모멘텀을 핵심으로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엊그저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과제 중에서 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28조 9천억이 투자가 되면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기차가 113만 대, 수소차가 20만 대, 그리고 충전소가 450곳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소차 관련주들은 좀 정책 모멘텀이 강한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현대차에서 수소 트럭으로 좀 스위스로 수출이 이루어졌고 또 넥소도 누적 판매량이 1만 대 이상의 기록을 하면서 올해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좀 기술력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위주로 옥석 가르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과거 2차 전지도 한때 좀 테마주로 분류가 되다가 테슬라 실적이 개선이 나타나면서 실적주로 인정받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수소 관련주들도 유사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좀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관심 지속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소 충전소나 좀 수소차, 수소 트럭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소 테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 관련 종목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소 관련주 내에서 DK락이라는 종목 리포트를 내놓으셨던데 동사 같은 경우는 넥소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 전일 또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졌더라고요. DK락의 투자 포인트 어떤 점들 보시나요? 네, 일단 DK락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 개장용 피팅과 밸브를 주로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조선과 해양 플랜트 발전 설비, 정유 시설 등의 공급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수소차 향으로도 공급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1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수소차 넥소향으로 8종의 부품이 공급이 되고 두산 퓨얼셀과 S 퓨얼셀 등으로 그 피팅과 밸브가 공급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수소 충전소 국산화 정책과 맞물려서 그 충전소 핵심 부품이 700바 초고압 밸브가 하반기 내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피팅과 밸브 공급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 반도체 매출이 43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이에 대비 한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벤더 업체 쪽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K락 성장 모멘텀이 될 만한 투자 포인트들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또 수소 관련 대표적인 종목 일진다이아가 있습니다.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을 또 해주셨고 수소 관련 종목에서 역시나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일진다이아는 원래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수소로 언급되는 부분들은 이제 자회사인 일진 복합 소재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진 복합 소재 지분율은 약 한 87%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수소 연료 탱크 양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현대차 넥소와 수소버스 향으로 연료 탱크가 독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진 복합 소재의 올 1분기 매출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205억 원, 영업이익이 3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한 개 분기 정도를 제외하고 쭉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다가 현대차의 부품이 공급되면서 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600억 원을 투자해서 2021년까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소차가 잘 팔릴수록 일진 복합 소재 매출이 같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일진 다이아의 파업이 6월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파업이 종료가 되었고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 다이아의 모멘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지난 7월 초, 그러니까 7월 3일에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엑시콘에 대한 리포트를 또 내놓으셨더라고요. 뭐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삼성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또 상당히 큰 기업이던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내에서 어떤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인가요? 네, 일단 엑시콘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그런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90% 정도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좀 다소 부진했는데 이제 하반기에 고객사 양산 일정이 본격화된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SSD 테스터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좀 코로나19 이후에 서버용 SSD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다양한 SSD 테스터를 좀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객사 내 단일 공급자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향후 좀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DDR5 전환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DDR5가 5세대 디램을 의미를 하는 건데 네. 이미 좀 DDR5에 대응 가능한 테스터 초도 매출이 발생을 했고 2021년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DDR4 4세대에서 전환했을 때보다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비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리스크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빅메모리 쪽으로도 좀 매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스크에도 상당 부분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3일 리포트를 내놓으셨는데 그 이후로 또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DDR5 양산에 따른 모멘텀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뭐 시장을 보면은 뭐 언택트, 2차 전지, 수소차 못지않게 또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네. 큰 시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올해 하반기까지 좀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네. 기억하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 분쟁을 이제 거치면서 좀 특정 국가에 의존한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국산화 추진 전략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다행히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생산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내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네. 7월 9일에 나온 가장 최근 소부장 정책을 보면은 2022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고 또 지원 품목도 확대를 하면서 좀 기존엔 방어적인 스탠스였다면 이제는 좀 미래를 선점하자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그 정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제 액체 불화수소나 일부 품목에 있어서 국산화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포토레지스트나 플로린 폴리이미드와 같은 반도체 핵심 소재들은 아직도 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얼마든지 핵심 소재를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해외 의존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의 국산화 시도는 하반기에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좀 안정적인 공급망과 판로를 지난 시간 동안 확보한 그런 기업들에게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내놓으신 리포트 위주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고 앞으로 이제 시장을 저희가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스몰캡 종목 위주로 시장에 접근을 하면 투자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그런 치료제 기대가 많이 높아져 있고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IT와 게임 등 신산업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될수록 신산업과 전통 산업을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점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성장성이 부각되는 헬스케어, 미디어, 게임, IT 업종의 그런 추세적인 상승이 하반기에도 당연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좀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SK 바이오팜이 IPO 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하반기에도 좀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 IPO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원격 의료나 첨생법 등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나 수소차, 5G 관련된 종목도 정부 정책과 실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주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하반기에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중에서 저는 크게 국산화와 좀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국산화 수혜를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종목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KB증권 스몰캡의 윤상배 애널리스트와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